홍윤여 교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모가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웹 CRF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연구자분들께 상의를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CRF 결과 2주마다 현황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오늘 온 거는 제가 못 봤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아쿠아포린포 항체 양성이 대략 53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모그 항체 양성이 지금 4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터링 했을 때 결과이고, 개인적으로는 항체 양성 3명이 더 있는데, 이제 비전형적이거나 이제 결과 확인 전에 제가 MS로 처음에 입력을 해가지고 분류가 안 된 3명이 더 있어가지고요. 항체 양성만 그냥 따진다면 현재 4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거칠게 추정한 숫자를 보면 모그 항체 양성인 환자들이 지금 나타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대략 이런 양상입니다. 옵틱 뉴라이티스만 있거나 옵틱 뉴라이티스랑 다른 질환이 이제 다른 디마일리네이팅 신드롬이 보이는 환자가 20명 정도였고요. 44명, 네, 20명 정도였고, 트랜스버스 마이엘라이티스 온리로 보인 경우는 4명밖에 안 돼서 좀 생각보다 많이 적은 편이었었습니다. 아뎀이나 브레인 쪽으로 이제 온 환자들이 14명 정도로 생각보다 수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옵틱 뉴라이티스랑 혹은 컴바인한 이제 매니페스테이션이거나 아뎀 혹은 브레인 엔세팔라이티스, 엔세팔로마이엘라이티스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2가지가 제일 많은 걸로 일단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넘어가서 저희가 수집하려는 데이터의 정의는 이제 MS에 전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MS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 이제 Acquired Demyelinating Syndrome인 환자에게서 모그 항체가 한 번이라도 양성이 있는 경우에 클리니컬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모가드의 질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전에 손성현 선생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자마 뉴럴로지 2018년에 이제 제시됐던 기준을 따르는 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그 항체가 양성이면서 클리니컬 디마일리네이팅 파인딩이 이제 이런 5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 경우로 하면 되겠고, 배제 진단이 이제 확실하게 된 경우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되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었던 CRF 지금 보이시나요? 안 들리는데. 예. 민영기 선생님이 안 보이신다고.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지금까지 만든 CRF 형태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입력해 주셨던 테이블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1차로 수집하려는 내용은 뭐 성별이나 생년월일, 기관에 처음 오셨던 날짜, 엔트리된 날짜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퍼스트 어택일 때 각 기관에 왔을 수도 있고, 재발 직후에 전원이 됐을 수도 있고, 재발 후에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이나 다른 퍼더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이제 전환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택 시기랑 엔트리가 처음 된 시기를 따로따로 날짜를 입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오브 엔트리랑 엔트리 당시의 어떤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니셜 매니페스테이션이 어떤 양상이었는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환자가 계속 모노페이직하게 가고 있는지 혹은 릴랩싱을 하는 케이스였는지 해서, 만약 릴랩싱 하는 케이스면 릴랩스 했던 양상을 추가로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으려는 클리니컬 데이터는 이제 CSF랑 MRI인데, 이것도 모두 퍼스트 어택
당시에 했던 CSF랑 MRI를 일단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어택 결과가 있을 때 체크를 하면 그 밑에 결과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퍼스트 어택 시에 이제 결과가 unavailable 하면 빈칸으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 MRI나 스파인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을 좀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판독문을 카피 페이스트하는 방법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결과를 보고 제가 일단 대략 추출해서 뭐 혹시 정보가 더 필요하면은 그때 요청드리거나 아니면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대략 분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피 페이스트하고 모광체가 이거 조금 어려. 어, 교수님 이거 제가 지금 발견한 이거 아쿠아포린포 아닐까요? 어, 모근은 지금 네. 입원에서만 단독 검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모그도 저기 CBA로 인다이렉트하게 그 이민 플루어시스를 하지 않나요? 삼성병원인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암센터랑 예. 입원에서만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센터는 연구용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에 한에서만 네, 무료 네,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좀 번거로워가지고 음, 입원에서 가능해진 뒤로는 저희도 안 보내고 아주 그 전에 아주 드문드문 한 번씩 보내다가 안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 암센터 네. 그러면은 그러면 아쿠아포린4로 바꾸도록 할게요. 네. 네, 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삼성에서 셀 베이스로 하는데 그게 네트워크 연구하는 거 연구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검사할 때 모그를 그렇게 했고 따로 받아서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다른 데서 검사하시는 병원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만약에 안 되면은 아마 뭐 네. others로 체크하시겠죠. 뭐 그러면 others로 체크하신 네. 연구자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일지 알아보시고 나중에 리스트를 추가하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모강 항체를 시리얼하게 하신 경우가 있다면 그 각각의 이제 날짜랑 그 수치가 어느 정도로 높았는지를 기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로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팔로업이 로스가 됐는지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기관에 방문했던 날짜가 언제인지를 이제 입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 EDSS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러프하게 3.6점으로 그냥 기준을 나눠놨던 게 있는데 그 정도로만 일단 입력을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네, EDSS 점수를 매기잖아요. 보통. 네, 1년에 한 번씩이든 혹은 만약에 이런 연구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네, 팔로업 했을 때 그냥 네, EDSS 체크해서 아, 점수 매기니까 그거 그냥 네, 기록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이제 범주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그냥 숫자로 넣어주시면 그냥 숫자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옵틱 뉴라이티스로 왔던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시력을 가장 최근에 팔로업한 시력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0점, 저희가 사실 흔히 안과에서 뭐 0.5, 뭐 0.3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이 수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이게 이대로 그 하시는 게 나을까요? EDSS 할 때 네, 그 펑셔널 네, 시스템 스코어인가요? 그때 이제 비주얼 펑션에서 네, 그거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더 시력이 나쁜 눈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저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 놨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예를 들어 시력이 나쁜 눈이 0.1보다 시력이 안 좋은데 그 반대쪽 시력이 좋은 시력 쪽도 예를 들어 뭐 그 0.33인가요? 그러면 0.33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 안 좋은 그 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거대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최초 발병부터 이제 가장 마지막 어택일 때까지 급성기 치료랑 어떤 걸 썼고, 뭐 얼마나 쓰셨고, 그 이후에 유지 치료를 하셨다면 어떤 약제를 얼마 동안 어떤 용량으로 썼는지 좀 그냥 전부 자유롭게 기술을 해주시면 분류를 해보고 필요하면 내용을 그때 더 요청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까지만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혹시 이 데이터 입력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멀티 셀렉션이 안 돼서 혹시 이제 옵틱 뉴라이티스랑 NMOSD처럼 되게 시퀀셜하게 TM이 같이 생겼거나 했을 때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걸 또 어더스로 그냥 분류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 아마 대부분은 네, 그 지금 CRF가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몇 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others로 체크를 하고 네, 나중에 또 others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others 내용이 뭐냐 한번 물어봐서 네,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할지 하는 거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음, 그럼 뭐 아마 그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지금 스머프에서 그 뭐 외래 베이스로 이렇게 환자들을 그냥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엔트리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트리 테이블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이제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그 엔트리 테이블에서 그거 검색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환자 아이디를. 아까 보시면은 그 번호가 있잖아요. 환자 그 이게 자동적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가드 지금 이게 지금 모가드 테이블이지만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그 아쿠아 그 NMOSD도 같이 그 수집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아마 전에 그 이 에어 테이블에 그 이 엔트리 그 테이블 아마 그 사이트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 접근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환자 검색하셔가지고 환자 아이디를 알아내셔야 되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다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엔트리 테이블하고 이 모가드 이 테이블이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음, 그래서 뭐 그 테이블은 이제 다 그 링크만 있으면 가서 보실 수 있고, 나중에 뭐 다른 연구를 위해서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first attack의 날짜가 안 네, 들어있네요. 그죠? 네, 예, 그거 네, 엔트리 데이트만 들어있고, 그리고 그거 아마 추가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음. 혹시 뭐 그 질문이나 뭐 제안이나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아마 이번 연구는 그러니까 이제 뭐 NMOSD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가드도 뭐 최근에 논문 많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다기관으로 후양적으로 모가드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그 이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 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임상 경과가 어떻고 뭐 재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아웃컴이 어떻고 하는 그런 이제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스터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좀 특이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거나 환자를 보시거나 하다가 뭐 그것만 또 따로 집중적으로 좀 더 뭐 MRI 그 파인딩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치료의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연구를 확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모가드에 대한 디스크립티브 스터디지만 당연히 그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MOSD 그가 이제 비교군이 될 것 비교군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데이터를 좀 수집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략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정이요. 진행 일정. 언제까지 데이터 수집하고 뭐 하는 그런 일정이요. 아, 일단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실지. 네. 네. 일정은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게 네. 하시고, 네. 일단 제가 궁금했던 이제 이 음, 자료를 모아서 이제 추출하고 싶은 내용들은 대략 이 퀘스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그냥 퍼블리시된 데이터는 싱글센터 듀크 대학에서 정말 디스크립티브하게 비교군도 없이 심플하게 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연구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냥 뭐 남자한테도 더 많이 보고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네들 연구 기관에서는 여자가 오히려 약간 좀 더 많았고 그 뭐냐 퍼스트 메인테넌스 트리트먼트는 미국이라서 그런지 리투ක්시맙을 제일 많이 썼었고 그래서 리투ක්시맙이란 넌 리투ක්시맙 삐셀 트리트먼트랑 넌 삐셀 리플레팅 트리트먼트 치료 간의 재발률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릴랩싱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클리니컬 양상들이 안티바디 타이터나 이니셜 매니페스테이션이나 에이즈 오브 온셋이 모두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그냥 보고된 연구가 최근에 한 달 전에 네, 보낸 게 있어서 저희도 아쿠아포린 안티바디 파지티브 환자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모인 거라도 빨리 낸다면 자료를 수집해서 빨리 낸다면 이렇게 참고해서 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네.